중개업소의 불황의 원인은 중개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닥치니까 오픈을 했는데 막상 오픈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이래저래 좌충우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안 좋은 결과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중개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중개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인드, 두 번째는 태도, 세 번째는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첫 번째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죠. 네. 밖에 나가면 정말 엄청나게 많죠. 네. 자, 이렇게 많은 중개업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뭐 주부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뭐 인생 역전이 가능한 직업, 창업 비용이 낮고 아무나 뭐 자격증만 있으면 뭐 쉽게 창업할 수 있고, 계약하면 뭐 수천만 원씩 번다면서요? 수천만 원씩? 그리고 그렇게 수천만 원씩 벌어서 떼부자가 된다면서요? 그죠? 퇴직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어서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합격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먼저 바라보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가요? 사회적 인식 굉장히 좋죠. 막 존경받는 직업이죠. 아니에요? 사회적 인식이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거기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중개 보수를 줄 때는 엄청 비싸다, 받을 때는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들 하셨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막상 거기다가 또 오픈하려고 봤더니 중개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이분이 가능성이 좀 있는 분이구나, 가능성이 좀 없는 분이구나 라는 걸 사실 첫날 알아요. 첫날 알아요. 왜 그럴까? 일단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혹시 여기 중개업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중개업 하고 계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있는 분들 혹시 명함 돌렸어요? 명함 없죠? 그죠? 명함 혹시 안 돌리셨어요? 나 여기서 중개업 한다고? 왜 안 돌렸을까요? 부동산 중개업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 그거예요. 명함 없어요? 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 그동안 계속했죠. 뭐 했냐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장 큰 손님은 중개업소라며, 여기 이렇게 널려 있는데 명함 하나 돌릴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여기는 뭐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런 것도 없죠? 그죠? 자연스럽게 당연히 줘야 되는 명함인데도 불구하고 명함을 안 돌려요. 저희가 네오비 수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수업 끝나고 첫날 명함 돌린 사람 중에 중개업 고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중개업이 고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즉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힘들게 가실 분들이지 중개업이 타고 태어나신 분들은 아닌 거야.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명함을 안 줄까요? 자, 우린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동창 모임에 갔어요. 그때 동창 중에 한 명이 보험 설계사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계사 명함을 주네. 그리고 조만간 연락한다네.
어떻게 하세요?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피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죠? 연락 안 왔으면 좋겠죠? 어떻게 거절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는 모를까요? 그 설계사의 친구는 여러분이 명함을 주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줄까요? 그 일이 자기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도대체 뭐가 소명이고 사명이냐?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 일단 시작은 멘탈 게임이에요. 보험 설계사가 되면 아시겠지만 설계사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험 상품에 왜 가입해야 되죠? 이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에 대해 대비하라 이거예요. 대비하라. 그게 나쁘진 않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게 나빠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열심히 가르쳐줘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가 돼요. 나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나랑 아는 사람을 대비시켜주는 직업이 설계사라는 직업이죠. 자,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 명함을 줘요? 나의 친구인 당신이, 나의 지인이 당신이 앞으로 발생될 위험에 대비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죠. 사실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위험에 대비시켜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싫어해. 그럼 여러분이 아는 그 지인은 어떤 느낌일까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만난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명함을 줄 때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걸 거부하는 넌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무지하고 겁대가리 없고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일단 연락할 것이다. 보험을 가입하라고 할 것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삥 뜯어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들어볼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설계사라면 명함을 자신 있게 주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소명이나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똑같아요. 중개업은요. 중개업은요. 왜 하세요? 중개업을?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업 왜 하냐면요. 돈 벌려고 해요. 누가?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는 이 직업에 소명의식이나 무슨 사명감 이런 거 생기면 정신병자야 이게. 그럼 뭘 의식하게 될까요? 명함을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줘? 여러분 살면서 친구한테 삥 뜯으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친구한테 뭐 해요? 시켜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 살면서. 그런데 그게 제일 먼저 발목을 잡아요. 그게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돈 벌려고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 영원히 성장을 못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우리 수업 중간에 써서 내라 그래요. 그때도 생각 없이 돈 벌려고요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점차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실무 관련된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예를 하나 들면 이 얘기 드렸나요 혹시?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상담은 잘했는데 계약은 옆집 가서 하더라. 상담은 잘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미루더라. 그래서 손님을 뺏기거나 다른 데로 가더라.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나는 상담을 잘했는데. 이 얘기에 설문조사에 보면 그 질문이 가장 많아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나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왜 생기죠? 우리 푸시 얘기 안 했어요? 푸시 얘기 안 했어요? 세이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즉,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 이거 사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은요, 세이지가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고급스러운 직업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세이즈, 물건 파는 직업이야. 자, 그래서 세이즈라는 걸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직업입니다. 그럼 세이즈를 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물건이 있어요. 팔아야 될 물건이 있어야죠. 그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수준이 얼마나 낮냐면요,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중개업들을 해요. 자기 사무실에 접수된 매물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몰라. 재고 파악 웃기지 마.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내가 장담하는데 하나도 못 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손님한테 브리핑 다 하고 전화를 해요. 사장님 혹시 그거 팔렸나요? 그러면 예 팔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끊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기한테 나와 있는 매물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모르고 브리핑을 하는 그 직업군이에요. 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되게 또 억울해. 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아니 부동산 매물을 팔아야 되는데 팔 매물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장사를 하는데 당연히 팔리질 않는데 그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럼 망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억울해야 할까? 그래놓고 핑계는 늘 언제나 딴 데서 찾아요. 늘 언제나. 일단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이지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세이지의 결정적 비밀. 이 세이지의 비밀이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대표 중개업 해보셨죠? 백대표님 해보셨죠? 혹시 친동생이 대표님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세가 3억이에요. 근데 친동생이 언니네 집으로 가려고 집을 좀 사서 이사 가고 싶대요. 그래서 부탁을 좀 했어요. 친동생이. 네. 그러면서 싼 매물 나오면 연락 달래요. 싼 매물 나오면. 그러면 알았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다음날 어떤 매도자가 급하게 2억 5천에 매물을 내놓고 갔어요. 2억 5천에. 빨리 처리를 좀 해달래요. 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매물을 사겠다고 의뢰했던 고객들한테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동생한테 먼저 연락할까요? 동생한테 연락하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사긴 살 건데 급하진 않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이 안 좋아져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또 더 싼 게 나올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표님이 판단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왜냐면 분양가가 2억 7천이었거든. 분양가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도 없어. 거기다 여전히 학구는 가장 좋은 곳이야. 생활 편의시설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거기다가 심지어 지하철 교통 호재도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동생이 그렇게 급하지 않대요. 더 떨어질지도 모른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실래요? 설득해서 동생이 줄 것 같고. 설득을 하겠죠. 네. 어떻게 설득할까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죠? 무조건 사라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도 언니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급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동생이 얘기했어요. 그럼 대표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쯤 되면요, 샷담은 내리고 가요. 지금 그날 장사가 문제야. 지금 중개업 운영하는 게 그거 하루 운영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겨요? 근데 동생은 무슨 일이 생겨요? 그 계약을 놓치면 엄청나게 손해볼 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샷담은 내리고 동생한테 도시락 싸들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할 때까지 가요. 왜죠?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안타까워 죽겠는 거지. 여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안타까워요? 중개사 입장에서는요, 3억짜리 쓰는 게 나아요. 오히려 2억 5천에 내놨어도 3억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계약서 쓰는 게 나아. 왜? 그래야 중개보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돈도 안 되는 2억 5천짜리 매물에 뭐 하는 거예요? 영업까지 전폐하고 쫓아다녀. 왜? 왜? 내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 뭐 하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살 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거를 푸시한다고 얘기해. 세일즈의 첫 번째가 얼마나 푸시하느냐가 실제 계약 성공률을 좌지우지시켜요. 푸시, 사라.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사라. 웃기지 마라.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내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10가지 이유 얘기해 줄게. 절대 아니니까 사라. 시간 여유 없다. 지금 봐라. 실거래가 봐라. 지금 거래된 게 다 3억이다. 2억 5천에 다시 나올 가능성 없다. 급하지 않은 건 네 사정이고 물건은 급하다. 지금 당장 해라.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이런 얘기도 할 걸 아마. 내가 일단 돈 내 계약금 내고 잡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다시 생각해보고라도 해라. 아마 하라고 얘기하는데 포기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일즈의 특징은 푸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개사는요, 세일즈를 할 때 푸시를 하죠. 근데 문제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계약할 때까지 푸시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에이 뭐 그렇지 않아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죠. 그러면 푸시를 하다 멈춰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끝까지 푸시를 하고 어떤 경우에 중간에 멈출까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영향을 미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이 계약을 하면 좋을 거다. 분명하게 좋을 거다. 라는 중개사가 확신이 있어야 푸시가 끝까지 가요. 날 위한 게 아니라 누구? 고객. 내 동생을 위해 이 계약은 놓쳐선 안 되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으면 푸시가 멈추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식을 바꿔볼까요? 친동생이 아니라고 칩시다. 친동생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똑같아요. 친동생이 아니어도 똑같아. 왜? 내가 날 위한 게 아니라 뭐? 고객인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이 계약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친동생이 아니더라도 푸시함에 주저함이 없죠. 로얄층, 로얄등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2억 5천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3억이라고 칠게요. 똑같은 3억. 그런데 절대 그 밑에 가격이 싸게 나올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동호수가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역시 끊임없이 사라고 권유를 하죠. 즉 조건 때문에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조건이 싸서가 아니야. 친동생이어서가 아니라고. 매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그 고객한테 이 계약이 꼭 필요한 계약이다 라고 생각하면 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권유에 망설임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누굴 위한 계약이에요? 누굴 위한 계약이에요? 그 고객은 중개사를 위한 계약이에요? 아니죠. 고객을 위한 계약이죠. 고객을 위한 계약.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굴 위한 계약을 할 거냐, 누굴 위한 중개를 할 거냐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도 달라지고요. 계약이 성공하는 비율도 달라져요. 누굴 위한 계약이냐. 그러면 역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푸시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누굴 위한 계약이니까? 날 위한 계약이거든. 그게 비밀의 첫 번째였어요. 비밀의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언제 확신이 생길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 체결의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뭐? 중개사에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중개사에게 확신이 없으면 계약 체결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확신 언제 생길까요? 확신 언제 생길까요? 특별한 노력 없이 특별한 어떤 고민 없이 확신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인인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확신이 생기려면 고민해야 돼. 생각하셔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확신이 생겨요.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할까요? 뭘? 매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찾는 고객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과 열정의 크기가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줘요? 확신의 크기를 만들어줘요. 확신의 크기. 그래야 브리핑이 돼요. 그래야 손님 안 놓쳐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초보자들이. 아, 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연락 주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냐고. 그럴 상황이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아, 그럼요, 생각해보고 내일 전화 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해요. 그게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이 확신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준비한다고만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경험치가.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줘야 그 다음부터 확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절대 미루지 않죠. 왜? 그 고객에게 지금 계약이란 이 기회는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기회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계약은 내일로 미뤄지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뭐가 필요해? 여러분 중개업 왜 하세요? 내가 돈 벌려고 나를 위해서 중개업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확신은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확신은 안 생겨요.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자기는 브리핑을 잘했대.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긴 뭘 잘해. 브리핑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영혼이 없어. 당신들이 하는 브리핑에 뭐가 없다고? 영혼이 없어. 그런 브리핑은 세상 천지 아무나 할 수 있어. 잘하긴 뭘 잘했는데. 내가 뭐에 하나도 못했구만. 뭘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 뭐 그렇게 자신이 없어. 자신 없는 사람 중개사한테 계약하고 싶어요? 자신이 없는 중개사한테 계약하고 싶냐고.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들 없어요. 그렇게들 없어. 이렇게 가시면 매우 몹시 곤란합니다. 매우 몹시 곤란해요. 따라서 자, 오늘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봐요. 뭐? 왜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가? 누굴 위해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코 내가 중심이 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옛날에 중개업을 처음 초창기 하셨던 선배님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수준 땅바닥이에요.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옛날에 중개업 하셨던 분들은요, 겨울에 이사철에 이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연탄 보일러라는 걸 썼어요. 연탄 보일러. 기억나시죠? 옛날 어릴 때 쓰던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 썼어. 그래서 겨울철에 이사를 오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연탄 보일러를 쓰는 집들은 얼어서 터지거나 비어있는 집이면, 또는 밤에 새벽에 이삿짐이 들어오는데 완전 차디찬 맹골인 집에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날 중개사들은요, 자기 집 아궁이에 연탄을 빼다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다가 연탄들을 꽂아주고 그랬어. 왜? 이사 들어온 그 사람이 잘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그런 노력들을 했거든. 왜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연탄 하나 꽂아주려고 밤에 새벽에 나가서 그걸 해줬었다고. 근데 요새 중개사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중개사들이 돈 벌 생각만 했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니까 뭐예요? 온 천재 다니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다니잖아요. 온 천재 다니면서. 네. 이런 일들이 절대 진행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해 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은 전문직일까요? 서비스직일까요? 어떠세요? 전문직일까요? 서비스직일까요? 서비스직이에요? 네. 왜요? 그래도 좀 들어봐서 알겠어요, 이제? 전문직일까요? 서비스직일까요? 우리 오늘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깊은 얘기. 자, 밑에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 따면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격증을 합격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끝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자가 붙잖아 또. 그죠?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래 놓고 막상 첫 발을 디딛게 되면 사실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문직 그리고 서비스직에 관련돼서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본인들이 전문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사실 중개업은 서비스직입니다 라고 떠든 게 우리 네오비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도입한 것도 우리가 처음이고, 사실 제가 처음이고, 그리고 그걸 알려준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다른 분들 다 제 거 베낀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에 보면 의사 사진이 있죠. 의사예요. 그 방송국은 공중파네요. 공중파. 공중파에 출연한 의사. 네. 저 사람이 상담한 내용을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안수술, 즉 성형외과 의사인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 저 사람은 전문가일까요? 전문직 종사자일까요? 서비스직 종사자일까요? 저 사람은요? 전문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 과거에 한 3년쯤 전에 케이블 TV에 방송됐던 프로그램이에요. 최강의 닥터 군단 16인. 그래서 저기 보면 흰 가운데 쭉 있죠? 과별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내과, 외과, 뭐 먼과 해서 다 과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저분들은 전문가일까요? 전문직 종사자일까요? 서비스직 종사자일까요? 자,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저 방송에 돈 내고 출연했을까요? 돈 받고 출연했을까요? 저 방송에 돈 내고 출연했을까요? 돈 받고 출연했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고 준 아직 감이 없죠? 그죠? 저기 나오신 분들 100% 돈 내고 출연하셨어요. 케이블 TV는 저런 형태의 프로그램,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케이블 방송들은. 누가 광고를 거기다 의뢰하겠어요. 그래서 저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당 500만 원씩 내고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뭐 성형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협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즉 의사가 돈을 내는 거라고요.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근데 저 방송은 그러면 그 방송은 돈 내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누가 저기에 출연하게 될까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겠네. 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저 사람은 정말 전문가일까요? 저기에 출연한 내과 의사는 정말 손가락에 꼽는 전문가일까요? 그랬기 때문에 저 방송에 나왔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죠. 이제 슬슬 생각들이 좀 끼이기 시작하죠. 자, 저 방송을 출연하고 나면 저 병원은 뭘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겁나게 큰 플랜카드 갖다 붙여놓을까요? 땡땡 방송 출연 땡땡땡 원장님. 어때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그거예요. 예전에 그 SBS에 보면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의사분이 거기에 출연하셔가지고 방송에 됐어. 병원에다 뭘 붙여놨냐면 SBS 짝 출연. 땡땡땡 원장님. 이라고 붙여놨어. 왜? 잘 생각해봐봐. 왜 붙여놨지? 왜? 사실 SBS 짝 출연이 전문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왠지 잘 봐봐. 그래도 왠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거기라도 나온 사람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 병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대학교 출신 의사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요? 확인하고 들어가냐고. 확인하고 들어가요? 뭐 써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S 출신 의사가
실력이 좋고 Y 출신 의대 출신 의사는 실력이 별로 없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써 있으니까 일단 보게 되죠. 아 그래요? 아니 써 있어서 보는 것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달라요. 일삼아서 봐야지. 써 있는 걸 보는 것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달라요. 근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많은 대표님들한테 여쭤본 내용상 일단 뭐 선택의 기준이 안 돼요.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거보다 입지가 더 찾아가기가 좋고 뭐 주차장에 있고 친절하다고 하고 왠지 갔다 왔는데 처방전 받아갖고 약 먹으면 뭐 이틀 만에 빨리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지 그걸 갖고 보지 않아요. 그걸 보지 않아. 그럼 뭐 예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방대 의대 출신의 의사들은 다 망해야 되게? 그렇게 따지면 다 망해야지. 그죠? 서울대가 의대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근데 아니지. 근데 아니에요. 자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의사들은요. 저 사람들은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의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동네에 이비인후과 몇 개 있어? 치과 몇 개 있어? 에? 자, 저 사람들이 레드오션일까요? 블루오션일까요? 설마 그거 무슨 뜻인지 모르진 않죠?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레드오션이 뭐예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시장. 레드오션. 의사들도 레드오션이에요. 오픈할 데가 없어서 그 난리야. 오픈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리스크도 겁나게 커. 왜? 대출 엄청나게 받죠? 그쵸? 그래서 망하면 거덜나요. 거덜나. 우리 망하는 거하고는 레벨이 달라.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원들을 해요. 개원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 병원들이 똑같은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나갖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자발적으로 입소문이 나서 찾아오게 하려면요. 그 주기가 매우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마치 마케팅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밥집, 요식업은요. 매일 사람들이 뭘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음식을 잘하면 바이럴, 즉 입소문이 나요. 이해되세요? 입소문이 나요. 그런데 비정기적으로 오는 것들 있죠. 특히 중기업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오잖아요. 텀이 길죠. 이런 경우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입소문 안 나요. 심지어 의사들도 참 애매해. 입소문 내려면 뭐가 아파야 돼. 사람이 아파야 입소문이 나거든.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바이럴 마케팅에 적용되는 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지만 그 바이럴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하고 만들어낼 것이냐는 다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다 다른 관점에서 업종의 특징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분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찾아오게 할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뭐 했어? SBS에서 예를 들어 짝 프로그램에 나오래. 그래서 짝 프로그램 가서 나왔다 왔어.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어? 나한테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보고 싶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미친 척 갖다 붙여놨더니 실제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와. 그래서 와서 또 뭐라 그래? 아, 선생님 나오는 거 봤어요. 선생님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분 어때요? 본인도 좋아. 손님도 많이 찾아와. 전문가라면 실력이 있어야죠. 똑같은 진료를 똑같이 본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진짜 전문가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 사람들은 전문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의사인 거지. 의사인 거지. 사실 우리는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전문가를 찾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은 의사 중에 전문가는 어디 있냐면요. 매년 EBS에서 그거 해요. 명의. 그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요. 저런 데 안 나가요. 이런 데 나오지. 여기는 어디예요? 돈 받고 나가는 곳. 여기는 어디? 돈 내고 나가는 곳.
돈 준다 그래도 안 나가. 바빠 죽겠는데 환자 보느라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 방송 출연 일정을 잡는데도 모든 방송국이 뭐예요? 그 의사님의 일정에 다 셋업을 하지. 다 셋업을 해요. 심지어 전문가인 의사들은요, 이런 걸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서 명의한테 진료 예약 신청해 본 일 있어요? 한 적 있어요? 예약 되든가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안 좋으셔갖고 신청했더니 1년 반 기다리래요. 죽고 없어. 죽고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흔히 통하는 거 있잖아. 백! 지인 인맥. 인맥 뭐 이런 거 쓰죠? 젠장. 안 먹혀? 안 먹, 어지간한 거 갖고는 택도 없어. 네. 금 뺐지? 안 돼. 그런 거. 딱 그 정도 상황이더라고요. 즉, 전문가가 되면 고객들이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발로 걷어차도 끝까지 매달려주면 그 사람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 누구나에게 인정받는 전문가.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니면 그냥 누구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구나 중에 하나. 그걸 갖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의사들은요, 다 전문가들이 어디 있어요? 실제 개인 병원 하지 않아요. 네. 왜 힘들게 개인 병원 해? 대학병원에서 개인 병원 할 때보다 돈 더 주는데? 다 대학병원에 있죠. 과장님들. 그러다 막, 그 밑에 막, 쫄개들 막 어마어마하게 끌고 다니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약사들은 어때요? 약사들은 전문가일까요, 그럼? 하물며 의사들도 전문가는 대학병원에 있는데 약사들은 어때요? 공부 여러분들도 많이 했잖아요. 약사들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면 안 따줘요? 지방은 안 따주더라고. 서울은 어때요? 바카스 안 따줘? 비타민C 안 줘요? 안 주는 자, 솔직히 안 준다 우리 동네. 네. 그럼 약국이 추가 개원해도 돼요. 네. 준다 거기. 준다. 안 줘요? 아, 줘요? 거봐. 서울하고 수도권은 대부분 줘요. 예. 왜일까요? 약국이 전문성으로 어떻게 승부를 해? 잘 생각해봐봐. 약국이 전문성으로 뭐 어떻게 승부를 할 거예요? 의사가 만들어준 처방전 갖고 약 만들어서 주는 게 대부분의 역할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뭐 약이 뭐 부작용이고 뭐고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한 번 더 점검해 준다는데 솔직히 막말로 난 그런 거 점검을 받은 일이 없네. 처방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지 뭐 저기지.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으로 뭔가 승부수를 볼 수 없죠. 약국은 많고. 근데 우리 약국으로 찾아오게 하고 싶어. 레드오션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따주는 거예요. 왜? 기분 좋으라고. 자, 그래서 약국은 전문직 서비스직? 자, 서비스직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왜 따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서비스직 최고의 가치. 고객 만족. 다 들어봤죠? 고객 만족. 그죠?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다 그 회사에서 교육하죠? 고객 만족 교육 이런 거 해. CS 교육 막 이런 거. 네? 자, 고객 만족.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의 시대 끝났죠? 지금 뭐예요? 고객 감동의 시대라며. 고객 감동의 시대.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요즘 고객 졸도의 시대래요. 기절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바랄 것을 미리 알고 챙겨주는 것에서 고객 만족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대기업에서도 교육을 시켜. 어디서? 대기업에서. 근데 중기업은 서비스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심지어 약국도 고객 감동, 고객 만족하라고 뭐 해? 바카스 따주는데 공부도 약사님보다 덜 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약사들 중에 전문가는 어디 있을까요? 약사들 중에 전문가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제약회사 뭐 이런 곳에 연구직 뭐 이런 직으로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밖에서 그 개인 병원 하시는 분이나 개인 약국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레드오션 상황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